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지만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몰라 분주하게 빙글빙글 돌 뿐이야.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럴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에 구멍을 파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을에 있을 법한 것이었다. 여기에 마을이라고는 없는데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참 신기해. 모든 게 다 있어. 도르래, 두레박, 밧줄까지. 그는 웃으며 줄을 만져보고 도르래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바람이 잠들었을 때 얇은 표현계가 삐걱거리듯이 도르래가 소리를 냈다. 들려? 우리가 잠을 깨워서 우물이 노래하고 있어. 부임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가 지치기를 원치 않았다. 내가 할게. 니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 끝까지 끌어올려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이어졌고 찰랑이는 물결 위에 반짝이는 햇살이 보였다. 목이 말라.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입술에 두레박을 대주었고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달콤한 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우리가 별빛 아래 걸어와서 두레박을 노래하고 팔에 힘을 쓴 덕에 생겨난 물이었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에 이로운 것이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따뜻한 미소들이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온통 빛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저씨가 사는 별에선 한 정원에 5천 송이나 되는 장미를 가꾸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내지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찾아내지 못하지. 내가 답했다. 눈으로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하지.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물을 마시고 나니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동틀 무렵의 모래는 꿀 빛깔이다. 그 빛깔 또한 나를 행복하게 했다. 왜 그리 슬퍼했던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다시 내 옆에 앉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슨 약속? 있잖아. 내 양의 시올 입마개 말이야.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하거든. 나는 주머니에서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내 그림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처럼 생겼어. 이런. 난 바오밥 나무 그림 때문에 우쭐했었는데. 여우는 귀가 뿔같이 생겼어. 너무 길어. 그는 또 웃었다. 너무하네. 나는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곤 그려본 적이 없다고. 아, 괜찮아. 아이들은 다 이해해.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건네는 내 마음은 몹시 슬펐다. 넌 내가 모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지만 그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이야. 또다시 뜻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의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8일 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마일리나 떨어진 곳에 혼자 걷고 있는 너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지구에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였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아마도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겠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일이 없었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긍정의 뜻이 아닌가. 아, 난 겁이 나. 내가 말하자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야지.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가 생각이 났다. 길들여지고 나면 좀 울게 될지도 모른다. 물 옆에는 폐허가 된 옛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멀리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말소리가 들렸다. 기억 안 나? 그가 말했다.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아 다른 목소리와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래, 그래. 오늘인 건 맞지만 장소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돌담 쪽으로 걸어갔지만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대꾸하고 있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시작된 곳이 보일 거야. 난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거기로 갈 테니까. 난 돌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독은 좋은 거겠지? 오랫동안 아프지 않겠지? 가슴이 쿵쾅거려서 발이 멈췄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모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만 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려가고 싶어. 그제서야 나는 돌담 아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왕자의 바로 앞에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이 다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 주머니를 뒤지며 내달렸지만 내가 낸 소리에 뱀은 잦아드는 분수처럼 서두르지 않고 물에 쉽게 스며드니
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바위 틈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딱 맞게 돌담에 이르러 어린 왕자를 팔로 받았다. 그의 얼굴이 눈처럼 청백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뱀하고도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그가 늘 두르고 다니는 노란 스카프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조금 마시게 했다. 더 이상 무엇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내 목에 팔을 둘렀다. 그의 심장이 통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홍닥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했다. 엔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발견해서 다행이야. 이제 다시 날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니? 일이 뜻밖의 선곡적이었다는 걸 막 말해주려던 탐이었다. 그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거긴 훨씬 멀고 훨씬 가기 어려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린 아기를 안듯이 그를 꼭 껴안았다. 그럼에도 그는 깊은 수면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내게는 그를 붙잡아둘 힘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먼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을 넣어줄 상자와 입마개도 있고 그가 애처롭게 미소를 지었다. 한참을 기다리니 그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게 보였다. 내 어린 친구야, 두려워하고 있구나. 물론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오늘 밤엔 더 무서워질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측감에 나는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만으로 괴로워졌다. 네 어린 친구야,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 1년째야. 내 별은 오늘 밤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곳 바로 위에 올 거야. 야, 이건 그냥 나쁜 꿈인 거지. 벤과 나눈 이야기며 약속 장소며 별이며. 하지만 그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맞아.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사랑하게 되면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참 행복할 거야. 모든 별이 꽃이 필 테니까. 맞아.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무려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아저씨도 기억나지? 정말 좋았어. 물론이야. 밤이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내가 사는 별은 정말 작아서 어디인지 가르쳐 보여줄 수가 없어. 오히려 잘 됐어. 아저씨에게 내 별은 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테니 무슨 별을 보든 행복할 거야. 모든 별이 아저씨 친구일 테니까. 그리고 선물이 있어. 그가 다시 웃었다. 아, 내 어린 친구야. 내 친구. 난 네 웃음소리가 정말 좋구나. 바로 이게 내 선물이야. 우리가 마셨던 물처럼. 무슨 뜻이니? 사람들은 저마다 별이 있지만 다 같은 별이 아니지. 여행자에게 별은 길잡이이고 누군가에겐 그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학자들에겐 풀어야 할 문제이고 사업가에겐 금일 거야. 모든 별은 말이 없지. 하지만 아저씨에게는 그 누구와도 다른 별이 생길 거야. 무슨 뜻이니?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밤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에 내가 살고 거기에 내가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에게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언젠가 슬픔이 가시면 아저씨는 날 안게 되어 좋았다고 생각하겠지.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이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가끔 괜스레 창문을 열겠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친구들은 놀랄지도 몰라. 그럼 아저씨가 말하지. 맞아, 저 별 때문이야. 별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 친구들은 아저씨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거고 내가 짓궂은 장난을 친 셈이네.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저씨에게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잔뜩 준 셈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그리고는 한층 심각하게 말했다. 오늘 밤엔 그러니까 오지 마. 널 혼자 두진 않을 거야. 난 고통스러워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걸 일부러 보러 올 필요는 없어. 그러지 마. 널 혼자 두지는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근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뱀은 때때로 심술궂어서 재미로 물기도 하니까.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안심한 표정이었다. 하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별로 없겠지.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내가 뒤따라갔을 때 그는 작정한 듯 빨리 걷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왔구나. 그는 내 손을 잡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저씨는 오지 말았어야 했어. 힘들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거긴 너무 멀어. 이 몸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거야. 낡은 껍데기를 보고 슬퍼할 건 없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소 의기소침해져 있었지만 다시 힘을 내려고 했었다. 참 멋질 거야, 그렇지? 나도 별을 바라볼게. 모든 별이 녹슨 도래가 있는 우물이 되겠지. 모든 별이 내게 마신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살면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개나 되는 작은 방울이 생기고 내게는 5억개나 되는 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도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야. 나 혼자 가게 해줘. 그는 두려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알잖아, 내 꽃 말이야. 나는 그녀를 책임져야 해. 정말 연약하고 순진하거든. 볼잘것없는 가시내기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 해. 더는 서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또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됐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서서 발걸음을 뗐고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발목 부근에 노란빛이 반짝했을 뿐이다. 그는 한순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한 그루 나무처럼 서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심지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벌써 6년이나 지났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음에 무척 기뻐했고 나는 슬펐지만 그냥 이렇게 말했다. 너무 고단해. 이제 어느 정도 슬픔이 가셨다. 물론 완벽히는 아니다. 하지만 동틀 무렵 그의 몸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음을 알았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몸이었다. 그리고 밤이면 나는 별을 듣는다. 5억개의 작은 방울과도 같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다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못했을 것이다. 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리진 않았을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다. 괜찮을 거야. 어린 왕자일까? 꽃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줄 테니. 그리고 양을 잘 감시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모든 별들이 달콤하게 웃고 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생각한다. 누구다 가끔은 방심하는데 그러면 끝장이야. 어느 밤 유리덮개 씌우는 것을 잊거나 밤에 양이 소리도 없이 나갔다면 그러면 방울들은 눈물로 바뀐다. 정말이지 엄청난 수수께끼다. 나에게나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장미꽃을 먹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온 우주가 달라지다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생각하기에 따라 세상이 얼마나 달리 보이는지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어른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